여러분,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당장 하더라도요, 국가공무원 채용을 3만 6천 명 하고요, 지방공무원 채용을 2만 7천 명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6만 3천 명이 또 늘어납니다. 또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이라는 게 새롭게 하나 생기고요, 질병관리본부도 층으로 승격한다고 해요. 그야말로 정부가 엄청 커지죠.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이 40개였는데 이제 42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42개로. 그야말로 공무원 세상이 되는 거네. 공무원 세상. 물론 지금 방역을 강화하고 내수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이 조금 늘어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폭증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요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그리스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가 왜 남유럽의 재정위기에 장본이 됐고 원흉이 돼서 그리스가 왜 바보처럼 취급받느냐고, 천덕꾸러기 취급받느냐고, 바로 재정 때문입니다. 그리스는요 1980년까지 공무원이 30만 명 정도로 유지했어요. 그런데 2007년에 87만 7,3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87만 7,300명. 3배 늘어났어요. 3배. 인건비요? 인건비도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요 엄청 뛰었습니다. 1980년에 22.5%였던 부채 비율이 말입니다, 2005년에는 107.4%로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급격히 악화됐어요. 거의 5배로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1년에 재정위기를 맞았고요. 2011년에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남유럽 전반으로 확대돼서 남유럽의 재정위기 2012년에 나왔던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지금처럼 계속 공무원 뽑아 제끼면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당연히. 당장 임기 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 명 늘리겠다고 그래요. 17만 명. 17만 명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공무원 정원이에요. 자,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좌파가 원래 큰 정부를 지향하거든요.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사람 공무원을 많이 뽑는데 그 당시에 5년 동안에 7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5년 동안에 12,000명 늘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4년 동안에 4,200명 늘었습니다. 42,000명 늘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3년 만에 8만 1,000명 늘었어요. 8만 1,000명. 8만 1,000명이요. 이게 세금 누가 주나요? 세금은 국민이 냅니다. 그럼 그거 누가 먹여 살려요? 공무원이? 공무원은 못 먹여 살립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요 최악의 2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최악의 부작용 두 가지. 일자리 만든다? 이게 긍정적인 효과라고요? No. 차라리 민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직접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회주의 모델이잖아요. 민간에서 만들게끔 독려를 해주고 민간에 계속 위탁하고 위양하고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국가 운영의 저는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이렇게 늘리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들 많이 나와요. 딱 2가지만 하자고. 2가지.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규제 엄청 때립니다. 규제. 할 일 없으니까 규제책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 일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규제예요. 규제. 규제 일만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 보면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원이 엄청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8.6% 늘었고요, 환경부가 27.5%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1.6% 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규제만 늘어났어요. 규제만. 예. 고용노동부의 규제가 한두 개예요. 환경부의 규제가 한두 개예요. 예. 그러니 이게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재정을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재정을. 공무원 인건비 장난 아니거든요. 당장요. 공무원 인건비가 말입니다. 2015년이면 30조에 30조 7천억 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폭증합니다. 폭증. 2018년엔 35조 7천억 원. 2020년에는 39조 원이 39조 원.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일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에게 그 부가 돌아가야지. 이게 일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의 부가 돌아가는 겁니까? 공무원을 4편 만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4편 만들기, 17만 명 뽑아서 4편 만들게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근데요, 이게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 많아서도 문제지만 퇴직에서도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결국은 연금이 나가거든. 연금 충당금까지 나간다고. 그 부채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예, 작년에 공무원 연금 부채까지 포함을 하면 944조 원이에요. 이거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1,000조 원 넘어간다고 봅니다. 1,000조 원. 그럼 부채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채라는 건요. 지금 그림자 부채가 너무 많은 거야. 정부의 직접적인 부채가 800조가 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림자 부채, 우리가 그냥 듣는 것만 생각해 보자. 그림자 부채. 가계부채 얼마예요? 1,600조 넘죠? 예, 공무원 부채, 예, 연금 부채. 지금 이대로 따져도 이게 벌써 944조죠? 예. 그 다음에 자영업자 부채는 또 어떻게 해요? 자영업자 부채도 뭐 간단하게 봐서 233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기업 부채 929조인가 그렇죠? 물론 이 기업 부채 안에 자영업자 부채가 포함이 돼 있죠. 예, 왜냐하면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를 같이 개인사업자를 같이 포함시켰으니까 말입니다. 이러면요, 그림자 부채가 워낙 많은 데다가 지금 저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를 해본 사람으로서 진짜 충격적이라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아요. 제발이지 숲을 보고 경제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계속하면요, 나라 경제 저는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쑥대밭이.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으니까 나라의 곳간이 부서지고 재정이 바닥나는 거. 바닥이 났죠. 밑구멍까지 뚫렸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는 그런 재정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제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실물경제 충격에 뒤따른 국가부채의 증가예요. 실물경제가 충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에서 세금을 거둘 게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면 국가부채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돈 쓰는 돈은 많아요. 막 퍼주잖아. 세금을 받아야 될 때는 앞으로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예, 세금을 풀어야 될 때는 점점 많아지고, 이 두 가지가 언밸런스 나니까 결국은 부채를 내서 돈을 빌려서 적자 공채를 발행을 해서 계속 쏟아붓는 그런 악순환. 결국은 우리 세대의 문제보다는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예요. 미래 세대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 그런 이야기.